안녕하세요. 상쿠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제 자녀분들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앞으로 자녀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면서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시험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잘 신경을 못 쓰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이런 전형도 있었나? 라는 생각으로 좀 늦게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능에서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인재 구급공무원, 세 번째는 대학 편입이 있습니다. 세 시험 모두 제가 온라인 관리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조언 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의 특성화고 전형으로 준비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크게 내신 준비와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 준비를 할 텐데요. 우선 내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데 평상시 이제 수업 들으면서 자녀분들이 이제 각 선생님들의 이제 필기 수업 때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필기를 해가지고 복습도 중요하지만 어, 보통 주요 과목들은 이제 유료로 다양한 이제 기출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그젠 포유나 각 출판사별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주세요. 프린트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풀면서 모르는 부분 나올 수 있잖아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챗 GPT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신 준비는 상당히 수월할 거예요.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 이제 수험 학생들은 내신 준비가 그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대신에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수능을 같이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들의 어떠한 그 기본서나 개념 관련해서 이제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강의를 주말에 한 과목씩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학년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 방학 동안에 이제 나머지 과정에서 혹시 인강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1, 2, 3학년 3년 동안에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해볼만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알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빠르게 알면 좋은데 막 특성화고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좀 중요하고요. 대신에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5과목이지만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은 특성화고 나온 학생들과 그리고 졸업하고서 1년이 된 학생들 이렇게 두 부류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낮아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 시험과는 또 별개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근데 시험이 강사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보다는 쉬워요. 범위도 적어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근데 학생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이제 특성화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세요. 행정 업무도 있고 이제 학교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강 같은 거 추천해 주는 걸 보면은 유명한 인강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좀 프리패스 중에서 좀 가격이 저렴한 학원에 인강을 추천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면서 과외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반 공무원 과정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시험이 좀 쉬워요. 그래서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9급 공무원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범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또한 지역인재 9급 전문 학원들의 인강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이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의 교재 같은 걸 보면은 질이 좋지가 않아요. 일반 9급 공무원 스타 강사님들의 교재에 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절하게 수능 교재와 적절하게 공무원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초반에 이제 이론을 배울 때도 지역인재 9급 이제 연도별 시행처별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문제집을 활용해서 범위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공무원 과목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루지만 지역인재 9급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학교를 병행하면서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여러 과목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시험 자체도 상대적으로 쉽고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요. 과목 수도 국어, 영어, 한국사 딱 3과목입니다. 온리 객관식이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1학년 때부터 아니면 2학년 때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게끔 하세요. 오랜 시간이 많은 시간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입입니다. 대학 편입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중에서요. 대학 편입 시험 자체에서도 특성하고 전형이 있습니다. 대신에 편입은 급한 건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서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대학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학점은행제라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강의와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하면 한 2년 안 돼서 학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편입도 지원할 수 있고 학사 편입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특성화고 전형도 뽑기 때문에 특성화와 전형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성화고 전형이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편입 같은 경우는 수능가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수능 재수를 할까 아니면 편입을 공부할까. 제가 둘 다 이제 강의를 하고 관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만약에 수능을 봐가지고 자녀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수능을 그냥 재수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만약에 편입과 수능 재수를 고민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국어 공부하고 여러 과목을 도저히 공부해도 나는 도저히 수능으로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다. 근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편입을 추천합니다. 편입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 또는 수학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럼 편입 영어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입 영어가 할 만한 이유는 뭐냐면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을 요구하는 시험 아닙니다. 리딩입니다.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수능은 상위권 학생들도 많잖아요. 의대를 준비하거나 최상위권, 상위권 워낙 많잖아요. 편입은 아니죠. 이미 상위권 학생들 편입을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다수가 기반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어와 수학이. 그리고 편입은 수능과 다르게 학교를 날짜별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동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학생들 한 8개에서 10개 이상의 학교를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학교만 이제 합격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만약에 어떤 자녀분이 편입을 10관왕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그 10개 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학교로 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9개 학교는 예비가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입 같은 경우는 인서울로 편입을 하는 거는 학교가 워낙 많고 학생들도 같은 날짜에 각각 다른 학교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봐서 인서울로 들어가기 힘든 학생들은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편입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한 거고, 학사 편입은 크게 두 가지예요. 대학교 4학년을 다 마치고 지원하는 분들, 물론 3학년 편입을 합니다. 근데 일반 편입과 다르게 학사 편입은 또 학사 편입에 따로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학사 편입은 일반 편입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학사 편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학점은행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 빠르게 딸 수 있어요. 학위를요, 좀 쉽게.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딴다고 하면 2년 아니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편입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편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영어만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영어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학점의연제로 학은제 수업도 듣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연계를 준비한다. 그럼 수업도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년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좀 다른 거 더 하고 싶다. 그럼 알바를 병행해도 되고요. 자녀분들이. 그리고 아니면 뭐 자격증 같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면서도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편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학생들을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여학생. 왜요? 여학생은 군대를 안 가죠. 그리고 이공계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공계는 수학도 같이 준비하거든요. 영어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와 수학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영어가 좀 부족해도 합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인문계보다. 그리고 학사 편입. 학사 편입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일반 편입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치열해요. 근데 학사 편입은 왜 좋냐면 학교별로 지원율, 경쟁률을 봐가지고 일반 편입을 지원할지 학사 편입을 지원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사 편입을 시험 본다. 그러면 좋은 게 뭐죠? 일반 편입을 잘하는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녀분이 여학생이고, 그리고 이공계고, 그리고 학점 현재로 학사 편입을 한다. 근데 거기에 특성화고 전형을 쓴다고 하면 많지는 않아요. 뽑는 인원이. 대신에 특성화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일반 학생들 또 특성화고 전형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이제 수험생 학생들의 둔 학부모님들이 보통 고3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야 할지, 아니면 공무원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편입을 준비해야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능이든 아니면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이든 아니면 편입이든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좀 미리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